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2차 대전 독일 공군의 강력함을 보여주긴 대표적인 기체가 BF-109라고 한다면 암울한 2차 대전 상황에서 우수한 파일럿이 수적 열세를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연합군의 전투기를 상대하는 그림은 대부분 FW-190 호케불프가 그리게 됩니다. 실제로 대전 말기에 독일군 조종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연합군 전략 폭격기의 요격은 BF-109가 맡았고 BF-109의 실루엣은 FW-190과 완전히 구분되어서 영화의 대부분은 BF-109가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에서 독일군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BF-109가 아니라 가장 높은 성능의 전투기로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초기 제트기와 호각으로 쏘았던 P-51을 상회했던 FW-190이 당시 최강의 독일 전투기였죠. 특이한 점은 BF-109와 완전히 구분된 외관입니다. 뭉툭한 기수는 공랭식 엔진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초기 제트기만큼이나 날렵한 기수 부분이 P-51이나 BF-109의 특징이라면 뭉툭한 기수는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속도는 오히려 FW-190이 BF-109보다 훨씬 빠릅니다. 당시에는 공기 저항보다는 엔진의 출력이 더 중요한 시절이어서 높은 출력을 가진 FW-190이 더 빠를 수밖에 없었죠. 2차 대전 직전의 유럽은 전쟁 직전의 군비 증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현용 전투기였던 BF-109의 차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BF-109는 우수한 전투기이긴 했지만 초기 설계 당시 기술로는 일단 제공공원 확보를 위해서 작은 전투기에 강한 엔진을 우겨 넣는 개념은 기체 활용 용도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설계 시점에서 최고 출력의 엔진은 당시의 기술 발달로 볼 때 설계 이후 20여 년이 지난 2차 대전의 개전 시점에서는 그리 뛰어난 엔진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전의 요격 전투기에 대해서 지상 공격 기능까지 더한 FW-190이 설계됐는데 실제로 하늘에 띄어보니 멀티롤을 가지는 다목적 전투기를 넘어서 폭장이 가능하면서도 뛰어난 비행 능력으로 인해 전투기로서도 매우 우수한 기체였습니다. 특히 공대공 능력으로서는 당시 최고 수준으로서 어떤 전투기와 맞불러터도 파일럿의 기량에서 밀리지 않으면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이었죠. 하지만 BF-109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 것은 엔진의 문제였습니다. 엔진이 후지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엔진의 기본적인 방식의 차이였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엔진이 공랭식 엔진이라 고공에 올라가게 되면 공기의 밀도가 떨어져서 냉각 효율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의 온도가 높아져서 실린더의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엔진의 출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2차 대전 미국과 영국이 폭격을 시작한 즈음 대부분의 전략 폭격기는 조종사가 산소호흡기를 장착해야 될 정도의 높이로 높은 고도를 비행해서 폭격을 시도한 상황이었고 그런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성능적인 열세를 감안하고서라도 BF-109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죠. 물론 그전에도 우수한 파일럿들이 BF-109를 엄청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 영화의 대부분에 나타내는 독일군 전투기는 BF-109였죠. 장거리를 날아서 모든 난관을 넘어 악마의 제3제국을 폭격하는 미군 전략 폭격기를 물어뜯는 악마적인 이미지를 가진 전투기로서 BF-109는 제대로 자리 잡은 거죠. FW-190은 비행 성능만큼이나 강력한 무장을 자랑합니다. 형식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13mm 기총 이전과 20mm 기관포 2에서 4분을 탑재하고 있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싸운 제로센이 7.7mm 기관총과 20mm 기총을 탑재했지만 아주 소량의 탄약을 탑재한 것에 감안하면 무지막지하게 높은 수준의 무장입니다. 유럽의 연합, 독일의 전투기들이 각각 일본보다 높았지만 그 중에서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거기다 미넨게 쇼스 고폭탄까지 20mm로 쏴대는 FW-190은 일반 단 한 발만 맞으면 어떤 항공기건 저 세상으로 보내질 만큼의 강력한 전투기였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독일군의 무기가 그렇듯이 뛰어난 형식으로 개조된 기체가 생산될 즈음에는 전황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데다 제대로 된 파일럿도 없었죠. 물론 제대로 된 파일럿이 있었다고 해도 전쟁을 조금 더 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지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자, 2차 대전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던 대표적인 독일군의 전투기 중 하나 FW-190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오리지널 코비는 기믹 부분에서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특히 전투기 같은 부분에서는 전방 프로펠러, 주위계 플랩, 조종석 방풍 유리, 주위 카메라의 랜딩 기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치대를 제거하면 정면의 프로펠러는 아주 빠르게 잘 돌아갑니다.
아랫부분의 랜딩 기어도 이렇게 동작하고 잘 고정됩니다. 주위기의 좌우 프랩 역시 가동되고요. 조종석 캐노피가 분리되고 조종사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조종석 안의 조종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조종사는 꽤 표정이 밝은 독일군을 표현했습니다. 군복에 독일군의 표식이 있어요. 기사 철집자장이 보이진 않고 나치 휘장만 보입니다. 조종사는 이렇게 탑승하고요. 전반적인 재현 수준은 매우 뛰어납니다. 동시대 전투기 중에서 뛰어난 무장을 자랑한 FW190의 대구경 20mm 기관포와 13mm 기관포를 각각 잘 표현하고 있어요. 기체의 표현은 프린팅 블럭과 스티커가 혼재되어 있고요. 날개 상하면과 기체 좌우의 국점 마크는 프린팅 블럭입니다. 그리고 일부 스티커가 보여요. 기체를 잘 살리는 엠블럼과 기체 하부의 국점 마크는 프린팅 블럭으로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2차 대전의 기체에는 표현되지 않는 연료 탱크가 표현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코비 블럭의 공랭식 전투기는 대부분 형식이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전반적 비슷한 형상에서 블럭의 색 분할을 통해서 독일 전투기 특유의 위장색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수평 수직 미익은 FW190 블럭만의 커스텀 블럭을 이용해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비 블럭이 다른 블럭들과의 차이는 전투기 블럭의 주익 입단 그리고 조종석의 캐노피, 수직 수평 미익의 커스터마이징 블럭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블럭과 유사한 형상이지만 기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나서 영국의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시켜 전반적인 전투기 비행 능력을 상향 평준화시킨 2차 대전 하늘의 또 다른 주역 FW190을 표현한 코비 블럭입니다.